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장도 회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참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시장이 오늘 하루만 열리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대응과 판단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두산중공업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인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전에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한 점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다만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증 이행률, 즉 확진자 대비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 자체가 낮아진 건 맞지만 강한 전염성으로 확진자가 12배 증가를 했고 사망자는 2배 정도 증가를 하는 등 비율 자체가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났다라는 점은 여전한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영국과 싱가포르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증시의 반등에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는 했었지만 오히려 어제장에 미장의 저점 매수세로 인한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되고 나서 국내 증시는 이미 하락에 대한 경직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발 뒤늦은 조정이 오늘장에서 나타나면서 흐름의 키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흐름으로 어느 정도의 키가 맞춰질 테고 이후 상황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을 텐데 분위기 자체가 조정 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요소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재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견조한 흐름을 다시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일 국내 증시 조정 속에서 공매도성 움직임이 일부 보여지는 만큼 이 실적주, 가치주에 대해서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리스크와 효율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가 정부가 살짝 양보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나타났을 때도 두산중공업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어제 좀 보여주었습니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쪽에 좀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 지주에 넘기면서 두산밥캣을 분리해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배치를 시켰죠.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 지분을 분리하면서 기존 밸류에이션 할인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재개 당일인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이야기니까 두산밥캣을 두산중공업이 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이 원전이라는 이슈성 섹터로의 흐름에서 이제는 기업 자체적인 인식을 이전보다 확실히 투자자들이 하게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은 이후 활용도가 여전히 높고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 이슈성 테마의 성향이 좀 짙은 부분인 만큼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보너스, 부가적인 정도로 원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이슈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도 있고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계속 붙들고만 있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두산그룹의 개편에서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고 동시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인 두산퓨얼셀과 전세계 소형 건설 장비 1위 제조기업인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이 원자력 발전 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가닥을 돌린 상황이죠.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두산퓨얼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일 겁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창원 본사에서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제주와 동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도 대산에 위치한 부생수소발전소에 연료전지를 좀 공급을 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이 가진 연료전지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친환경 발전 기술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하던 이 두산 밥캣은 전세계 1위 소형 건설 장비 제조업체로서 2007년에 두산그룹이 약 6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하면서 초반에는 실적이 부진하기는 했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4천억 이상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분기 최대의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 알짜배기 자회사입니다. 이 두산 밥캣이 원자력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체질 개선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이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든든한 캐시카우, 돈줄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되겠죠.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침체기를 맞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 친환경 에너지로의 체질 개선과 함께 그룹 내 자회사들과의 연계 시너지까지, 물론 이 친환경 에너지가 단기간에 당장 수익성을 낸다라기보다는 좀 멀리 보는, 미래를 보는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두산 밥캣과 이 미래를 향한 든든한 파트너인 두산 퓨얼셀까지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점점 더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만큼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전의 노하우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전과 이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은 금상첨화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되 주기적인 확인은 하면서 이후 상황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투자금 3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 이용권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미증시 상황이나 그날그날 주도 섹터 등 전반적인 내용들 편하게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